나가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 안에 시키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거 무고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시민들께서 말씀하세요. 변호사비를 모금해 주시겠다고. 제가 지금은 거절했는데 지금은 제가 맞아야 될 때죠. 때리세요. 가짜 체포영장으로 국민을 체포해서 때리세요. 1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내가 보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분들, 국민들과 함께 그 모금에 제가 응하겠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국민들과 함께 고소고발할 것입니다. 민사소송까지 할 것입니다. 내가 그 돈 필요 없습니다. 다 국민들에게, 같이 하셨던 분들에게 다 드리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체포영장 원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짜를 사용했습니다. 보험 사기꾼을 가만히 두고 증거를 위변조해서 은닉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신고했던 피해 시민을 이 체포영장으로 체포해서 구금하고 기소해서 1년 동안 재판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위를 좀 봐주세요. 요것은 이렇게 체포를 하고도 제가 계속 말하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 보험 사기꾼이거든요. 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이 사람 보험 사기도 치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하고 법인 도피도 있고 내 말이 사실이에요. 경찰이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또 몇 달 지나서 분리하니까 아니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운전자 바꿔치기 한 거 저한테 실토했던 녹음도 있고요. 이 사람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던 거, 조서에 어떻게 나와 있던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험 사기죄 분명히 있고요. 저한테도 돈을 많이 뜯어갔으니까 그거 받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걸 받고 더 많이 뜯으려고 한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공갈하다가 이렇게 꼬리가 잡힌 거죠. 저에게 받았으면 보험 신청을 하면 안 되는데 사고 날짜를 바꿔가지고 또 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제출한 허위 견적서가 저희가 있어요. 요겁니다. 여기 보면 돈을 받고 끝났으면 되는데 DB보험사로 보험 청구를 또 했어요. 여기 보면 피보험자나 그런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난 고의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비 청구서 그러면 피보험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 가족 명의로 된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속였죠. 운전자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DB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보험도 현대해상이에요. DB보험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럼 누구냐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웠겠죠. 사고일자도 22년 10월 15일이 맞는데 1월 28일로 바꿨습니다. 여기 보면 최초 등록일이 22년 10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사고일자. 입고일자가 10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통영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입고한 거라고 시인을 한 거죠. 그런데 사고일자는 1월달로 바꿔놓은 거죠. 왜? 저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 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었던 거죠. 가족 명의의 보험으로 청구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에서 보험회사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만 확인해요. 근데 수사기관 사람들이랑 짜면
덮을 수 있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이거 다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왜 공문서로 이렇게 증거자료로 제출하는데 피고범자가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이 대구 정서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저를. 제가 이 사람에게 보험 사기죄가 있다고, 공갈죄가 있다고, 일반 사기죄가 있다고,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 도피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대구 정서경찰서에. 제 신고를 조사도 안 하고 입건도 시키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몇 달을 속였어요. 그리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건 번호로 바꿔버렸습니다. 제 멋대로 하다가 종결시켰어요. 그리고 그게 무혐의 처분됐고 송치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게 무고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구 정서경찰서가 그 사기꾼에게 무고 고소를 받아가지고 저를 잡으러 왔어요. 저를 왜 잡으러 와요? 전화 한 통을 한다든지 등기 우편을 한번 보내도 제가 갈 텐데. 저에게 출석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녹음을 들려드렸어요. 이쪽 청문관이랑 이쪽에 담당 수사관이랑 전화했습니다. 잘 알아보고 다시 전화 달라고. 그래서 네 그랬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수갑 가지고 왔어요. 내가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출석 요구도 상대방이 하지 않았는데 왜 체포를 해야 될까요? 체포를 해야지 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에 회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지금도 범죄 기록을 만들어서 통영지청이랑 통영검찰청에 대구 서부지청에서 그걸로 양형 자료를 만들었어요. 범죄 기록을. 사기꾼이 진짜 사기꾼이 보험 사기를 쳤던 사람이 신고자를 수사기관이랑 짜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정과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나라에서 공정과 상식을 주창해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이 정말 수사기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최후에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그 증거자료를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까? 조사해주기 싫으면 그냥 찢어버리지. 그냥 거기서 폐기 처분을 하지. 어떻게 그 증거자료를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만들잖아요. 허위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수백만의 시민들이 이 영상을 봤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크지 않지만 생각해보세요. 체포영장을 가짜로 발부해서 이 발부는 법원에서 발부한 게 맞아요. 대구 서부 지원에서 발부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무궁화 표시도 없고 법원 표시도 없고 여기 법원 마크도 없고 여기 청구 표시도 없습니다. 이거는 가짜 체포영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법원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법원에 있나 체포영장이 전산에 있나 물어봤거든요. 보세요. 전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전산에서 원래 그 체포영장이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전산에 체포영장이 없기 때문에 3-40분을 기다리면서 저한테 그 사건이 어디로 넘어갔냐 이런 걸 자세히 물어봤는데 지휘가 기록을 아직 전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전자화 안 됐어요? 전자 문서화 안 돼 있다고요? 전자 문서화 안 되고 어떻게 체포영장 원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전산에 없이 어떻게 체포영장 원본이 발급이 돼요? 전산에 없이 어떻게 체포영장 원본이 발급이 되냐고요.
전산에 없는 체포영장이 어떻게 체포영장 원본이 발부될 수 있냐고요. 자, 계속 한번 보세요. 저를 체포할 때 전산에 없는 체포영장을 사용했습니다. 이 체포영장은 무궁화 표시도 없고 천공도 없고 대한민국 법원 표시도 없고 여기에 기재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구 서부지법에서 발행했습니다. 대구 서부지청에서 신청해서 할 짓이 없었어. 이런 가짜 체포영장으로 국민을 체포하는 것입니까?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이 표를 드렸는데 국민을 배반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이 문제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원래 보수 사람도 아니고 보수가 이렇게 망가졌고 제가 다 사실 보수 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압니다. 어떤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그래도 비슷하게 그래야지 서로 변제를 하면서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그렇게 나라가 운영되는 거죠. 국제 질서도 그런 거죠. 어떤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한쪽이 너무 약하면 군사동맹도 없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를 체포할 때 체포영장 원본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체포영장 원본을 제가 처음 봤지만 이런 체포영장 원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짜예요, 누가 봐도. 근데 그거 체포영장 원본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한테 수갑을 채우고 체포했습니다. 보세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 체포영장에 의심점이 있으면은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시면 돼요. 그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영장 원본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저희가 절차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마세시대 같잖아. 이게 맞다니까요. 그거는 이게 누가 맞아요? 아니 영장 자체가 정상적인 이게 틀렸잖아. 정상적인 절차에 대해서 아니 여기 날짜도 틀리고 다 하면서 얘기하시라고요. 그 다 부분은 보세요. 내가 아까도 말해줬는데 여기 20년 10월 18일 날 경남 통영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해서 뭐 신고를 협박 공갈로 합의금을 발주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년 10월 18일 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자, 부분은 이것도 잘못됐고 두 번째로 내가 이걸 갖다가 범죄 왜 사실에 두 번째 제가 이 체포영장 범죄 사실을 보니까요. 2020년 10월 18일 날 통영에서 뭐 교통사고가 나서 공갈을 당했고 뭐 이런 말이 써 있는데요. 그런 날짜 같은 것도 다 허위입니다. 공소장에서도 그런 기초적인 매달 며칠 날 제가 어떤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런 말도요. 다 허위입니다. 지금 그런 허위의 공소장으로 재판을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체포영장으로 체포해서 가짜 조서를 꾸미고 그 가짜 조서에 간인도 안 했는데 그거를 송치시켜서 검찰 조사를 아예 하지 않고 구공판에 곧바로 회부하고 그러면 경찰관 관련 범죄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경찰관들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검사들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공수처라든지 대검찰청에 고소하면요. 대통령실에 고소하면 정상적인 나라는 그거 조사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조사 자체가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그거 이관시켜서 그 사람들이 증거자료 다 보고 또 새로운 거짓말 문서를 만들어서 무고죄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어떤 추정하는 것을 말한 거는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은 맞아요. 이 문자를 보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인데 보험사기죄 있고 일반 사기죄 있고 공갈했고 교통사고 상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 상해를 주장해서 돈을 뜯어갔고 그리고 상해 진단서도 없고 견적서도 허위고 그걸 통영경찰서, 통영지청, 대구정서경찰서에서 다 알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조사 잘 받으라고 경찰서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 범죄자가 경찰과 검찰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서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부정부패와 사기꾼의 천국이 돼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국민들 앞에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